안녕하십니까. 제로맨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2일이고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면 제가 좀 무서워진다는 게 뭐냐 그러면, 구독자가 많으면 그 중에 아주 고수도 있잖아요. 고수. C++ 고수가 들어와갖고 그거 틀려서 이러면 제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서워져. 그건 장난이고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제 부담감이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구독자 수가 적을 때는 기존 구독자가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면 그 댓글에 답글을 쓸 수 있는데, 구독자가 많아지면 댓글에 답글도 못 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제가 부담감이 늘어나는데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네요. 이 동영상에서 보면 어떤 분은 제가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라이크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준 거죠. 이렇게. 그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라이크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출석 체크가 뭐냐 그러면, 몇 명이 제 동영상을 끝까지 봤나 이런 걸 테스트 하거든요.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거든요. 제가 이거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짧게 걸리는 거는 4, 5시간 걸리고, 많이 걸리는 거는 뭐 하루 종일 또 동영상 찍어요. 동영상 찍는 자체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게 오래 걸려요. 편집하는 게요. 제가 편집할 때 그 말을 잘라내지 않으면 굉장히 그 숨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잡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또 동영상 찍을 때 말을 많이 씹혀요. 제가 전문 뭐 성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많이 씹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라내거든요.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동영상 찍을 때 동영상 앞부분에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도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 음악을 갖고 와서 집어넣기도 하고 헛소리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찍을 때 짧게는 4시간, 5시간이고 길게는 뭐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찍어 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것도 제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 기억을 되돌리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선의의 뜻으로 동영상을 찍는데, 그렇게 4시간, 5시간 짧은 경우에, 길 때는 뭐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생각했다가 찍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앞에 시작 부분 조금 보고 딱 돌린다고. 제가 그걸 목표로 하거든요. 보기 싫으면 보지마. 내가 이거 찍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앞에 내가 몇 소리 한다고 다른 채널로 간다?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말을 길게 넣는 겁니다. 아니면 그분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면 되잖아요. 그죠? 건너뛰면 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동영상 하나 찍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앞에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 또는 이상한 헛소리를 집어넣는다고 다른 채널로 간다? 잘 가세요. 바이바이. 제가 일부러 고의로 집어넣습니다. 영어 채널에서도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요. 한글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에서 유 달라스님이 터플 설명 한글로 요청하면 안 되겠죠? 영어로 우선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이번 현재 동영상을 끝내고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터플과 어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터플과 어레이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다시 한번요. std 터플과 std 어레이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그때 터플의 기본과 어레이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달라스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에 바로바로 답장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댓글을 읽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에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남기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물론 답장한 댓글 목록에 있지만 댓글에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이게 목록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을 달거나 요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그걸 목록으로 갖고 있다가 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찍거든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터플과 std 어레이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걸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달라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유님께서 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보니 스태틱 캐스트가 궁금한데 터플 펑션을 보면 스태틱 캐스트를 보면 베리언트 파라미터에서 타입 컨버션하여 터플형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타입 컨버션 하는데 std 런타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요? 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터플 펑션을 콜하셨을 때 베리언트 아규먼트만 출력되어서 궁금해졌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스태틱 캐스트는요 별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키보드 변환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t reference로 이렇게 static cast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 A에다가 이렇게 static cast 하면 사실은 이거랑 똑같아요. int reference에 A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캐스트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C++로 코드를 보다가 이런 거 나오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호님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컨텍스퍼를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조금 더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이번 동영상에서 컨텍스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님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7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헛소리를 길게 한 거는 동영상 만드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C 프로그래머를 위한 C++ 기본 원리 해설 이 시리즈에서요. 찬영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이런 것도 제가 다 잘라냅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밀키트는 제일 아래로 내려갔어요. 12번 지네릭 람다의 작동 원리 이해. 이 시리즈를 안 보셨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더보기에서요. 이전 소스 코드 다운로드해서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풀고요. Extract here 하고 Rename에서 13 Context per 이렇게 하겠습니다. 폴더를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 cpp for C 프로그래머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붙여놓고요. apply, OK. MS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apply 이렇게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cpp for C 프로그래머를 열고요. 13번 폴더에 컨셉트는 지우고요. 13번 폴더를 다시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contextfor.cpp 이렇게 하겠습니다. Ctrl B include cpg std extensions.hpp 여기에 제가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 건데요. struct A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struct B 이렇게 해서 struct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return type은 O로고요. select type 이렇게 해서 볼, b, which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if b, which가 true이면 제가 분명하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true이면 return을 하는데요. a를 return 하고요. else return b 이렇게 합니다.
void test if context per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select type을 부릅니다. 오로 s는 select type 예를 들어서 true 제가 이걸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이거 작동 안 합니다. 명령줄을 열고요. cd 013 context per clang ++sed c++ 20 context per .cpp or c.exe 당근 빌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B가 true이면 type A를 리턴하고요. B가 false이면 type B를 리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리턴 값은 타입가 다릅니다. true일 때는 A를 리턴하고요. B 위치가 true일 때는 type A를 리턴하고요. B 위치가 false일 때는 type B를 리턴합니다. 타입가 다릅니다. 그래서 함수 내에서 동일한 타입을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C++ 컴파일러가 이 함수를 생성할 때 리턴 타입을 A로 잡아야 될지 B로 잡아야 될지 다시 말해서 select type 함수의 리턴 타입이 A로 잡아야 할지 B로 잡아야 할지 컴파일 할 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컴파일 할 때 결정돼야 되는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코멘트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붙여넣고요. 이제 if context per를 씁니다. 이거는 컴파일 할 때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입니다. 해보면 실패거든요. 안됩니다. 왜 안되냐 그러면 이 if context per 속에는 이 괄호 속에는 compile time constant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compile time constant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행하게도 C++ 스탠다드에서는 constant expression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 스탠다드의 용어가 잘못된 게 있다고 말했던 거고 이걸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너무 오래 굳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이 B 위치는요 이게 runtime 값입니다. runtime 컴파일 할 때는 이 B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할 때는 B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복사하고요. 붙여넣고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템플레이트 불 B 위치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붙여놓고 여기다가 true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select type의 템플레이트 파라미터가 bwhich인데 bwhich의 값으로 true를 주는 겁니다. 이게 템플레이트 아규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 콜 아규먼트도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type name t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a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넣어줘도 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true는 이 bwhich 이 함수의 파라미터 리스트 속에, 이게 함수의 파라미터 리스트거든요. 이 속에 bwhich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를 보내주는 거고, 이 t에 대한 타입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더블로 해줘도 되는데, 이 경우는 이게 지금 더블이잖아요. TA 타입이 A가 지금 4.5니까 TA 타입이 더블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TA 타입은 A의 값 4.5를 통해서 이게 더블이라는 것을, T가 더블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컴파일러가. A의 값이 4.5이기 때문에 C++ 컴파일러가 T가 더블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디덕션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템플레이트, 이거는 펑션 템플레이트니까 펑션 템플레이트의 파라미터 타입을 펑션, 이거는 펑션 콜이잖아요. 펑션 콜의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이 TA 타입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C++ 컴파일러. 그래서 여기에 이 더블은 옵션입니다.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컨텍스트퍼는 B가 true일 때 이 부분의 코드를 생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B가 true일 때 이 부분의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닐 때는 B가 true가 아닐 때는 이 부분의 코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가 생성되거나 이게 코드가 생성되거나 동시에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코드는 valid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if constexpr b which true가 되면요. 이 부분은 제거하고요. b which가 true일 때 이 코드를 생성하고 b which가 true일 때 이 코드를 생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둘 다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함수의 return 타입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C++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함수의 return 값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false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빌드 해볼게요. 정확하게 빌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td cout testing std ndl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코드가 생성된 뒤에
이게 실행이 되거나, 첫 번째, 다시 한번, 이 코드가 생성된 뒤에 이게 실행이 되거나, 또는 이게 실행이 된 뒤에 이 코드가 생성되거나, 이 코드와 이 코드는 절대로 동시에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코드가 생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리턴 타입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락과 이 블락은 절대로 동시에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B 위치가 true이면 이 코드가 생성되고 이거는 생성되지 않고, B 위치가 false이면 이 코드는 생성되지 않고 이 블락만 생성되기 때문에 select type의 return 값은 항상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유효한 코드이고요. 문제는요, if context for가 C++ 17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C++ 17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C++ 17 이전에는 if context for가 없었기 때문에 C++ 17 이전에는 type 태그 dispatch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복사해 오고요. C++ 17 이전 방식으로 제가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날리고요. return을 하는데 imp select type 하고요. std integer constant, 이게 타입입니다. 타입 불 타입이고요. 이 B 위치를 사용합니다. B 위치를 사용했고요. 이게 인스턴스가 돼야 됩니다. 이 자체가 타입입니다. 이 자체가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A 값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기에서요, 오로 이 함수를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true 타입입니다. true 타입. 그 다음에 여기에 B 위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템플레이스가 돼야 되니까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T 하고요. T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걸 하나 더 만드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는 constant integer bool의 true 타입이고 이거는 false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B 위치의 타입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integer constant의 bool true 타입이고요. 이거는 integer constant의 bool false 타입입니다. 타입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요, return
true일 때는 A의 타입을 리턴하는 거고요. false일 때는 return 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오버로딩 돼서 여기에서 호출한다. 만약에 이게 B 위치가 여기서 true로 보내면요, 이게 true가 되고 B 위치가 true가 되고 여기에서 true 타입이니까 A가 return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false를 보내잖아요. false를 보내면 이 함수가 호출되고 select type가 호출되고 이게 B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타입이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C++ 17 이전에는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를 type dispatch라고 부릅니다. 이런 파라미터를 type dispatch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함수 속에서요, 이 B 위치 이 자체는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B 위치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B 위치는 생략해도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낼 때는 이 자체가 타입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여기다 보내야 됩니다. 이게 C++ 17 이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C++ 17에서 if context for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해야 됐던 거를 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C++ 17 오면서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와 여기에 나오는 이 코드는 알고리즘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C++ 컴파일러가 이런 코드를 만나면요,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제가 동영상 찍을 때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동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즉석에서 생각하면서 동영상 찍고요, 잘못된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냅니다. 이번 동영상은 동영상 촬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제가 전혀 편집하지 않고 앞부분은 조금 편집했지만 중간 부분은 전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촬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다시 디세이블 하고요, 일단 빌드가 되는지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내려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살리고요, 이게 올바르게 빌드가 되는지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빌드 합니다. integer constant name std 유튜브에서요, std integer constant를 찾고요, type trace에 integer constant가 아니고 integral constant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integer constant가 아니고 integral constant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편집할 때
잘못된 거는 제가 다시 버린다고요. 그리고 다시 촬영한다고요.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빌드 해갖고 다시 촬영합니다. 이제 되잖아요. 이 눈으로 편집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type name t 이렇게 하고요. using 불 constant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이용해서요. 여기에 이 t가 아니네요. 불 be which 이렇게 된 거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type은 불이고 be which 이렇게 된 거네요.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이 코드는 살려둘게요. 카피하고 붙여넣고 이 부분은 살려놓겠습니다. 이 불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를 빌드 해보면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C++ 표준에 불 컨스탄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std를 붙여도 됩니다. std 이렇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C++ 표준에 context per true template using true type가 이 불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true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false 타입이 false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티그럴 컨스탄트의 true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인티그럴 컨스탄트의 false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disable 하고요. 붙여놓고 이 부분을 disable 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true type 이렇게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false ty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C++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대신에
이것도 제가 복사하고 disable 하고요. 붙여놓고 인티그럴 컨스탄트 불 위치 대신에 불 컨스탄트, 이 불이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false 타입이 결국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 해보면요, 당근 작동됩니다. C++ 17 이전 코드를 보면 이런 함수에서 imp select type 불 컨스탄트, 여기에 b 위치 값을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런 코드가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함수에서 imp select 타입을 이용해서 이 imp select 타입을 이용해서 return 값이 이 b 위치의 값에 따라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select type 함수에서 이런 코드를 C++ 17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C++를 버리고 새로운 C++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영상은 편집본과 편집하지 않은 두 버전을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하면 스크립트대로 동영상이 안 나옵니다.